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전력공학 과목입니다. 제4장 고장 계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삼상 단락 고장입니다. 고장은 여러 가지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가장 피해를 초래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단락 용량과 단락 전류를 계산해서 가장 큰 목적이 고장에 대한 보호기기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장점을 탐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보호기기는 고장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계 시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단락 고장에 대한 그 용량과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음법에 의한 계산,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음법에 의한 계산, 두 번째가 퍼센트 임피던스, 즉 백분율 임피던스에 의한 계산, 세 번째가 단위법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은 그 두 번째인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한 계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오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법에 의한 계산으로서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전류 I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죠. 그런데 이 교류 회로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R 대신에 리액턴스가 포함이 된 임피던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V인 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제곱분을 하고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분의 2로 가장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한 방법인데 이 백분율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먼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란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즉 전압이라는 얘기인데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가 전압 성분이죠. 그래서 IN 곱하기 임피던스, 자, 이 B로 나타내는데 이 숫자가 작게 나타나니까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알아보는 방법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숫자나 문자를 곱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EN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N 곱하기 EN이 되니까 EN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IN 곱하기 임피던스에 EN을 곱하면은 EN 곱하기 IN 곱하기 임피던스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EN 곱하기 IN이 PN이 되겠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전격 전압을 곱해 보니까 EN의 제곱분의
PN 곱하기 임피던스 곱하기 100으로 하니까 퍼센트로 나타내지더라.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N의 단위가 킬로볼트, 자, 킬로볼트고, 이 PN의 단위가 kVA일 때, EN의 단위는 킬로볼트의 제곱이니까 10의 6성이 되겠죠. 10의 6성 볼트가 되겠고, KVN의 10의 3성에 100이 있죠. 그래서 10의 3성 곱하기 100이니까 10의 5성이 돼서 분모에는 상수가 10의 5성배가 되어 있고, 분자에는 10의 6성배가 되어 있고, 분자에는 10의 5성배가 되어 있으니까, 자, 약분을 하면은 10만 남겠죠. 그래서 12n의 제곱분의 pn 곱하기 임피던스. 이제 100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단위를 하면서 100이 안으로 들어갔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데, 여기 2에는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순간전압을 대입을 할 때 이 상전압은 루트 3분의 순간전압 V가 되겠죠. 따라서 10배의 여기서 순간전압인데, 여기서 바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하면은 3분의 V의 제곱이 돼서, 자, 10V의 제곱분의 3PN 곱하기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더라. 3PN이 여기 3상의 전력이죠. 그래서 PN 여기 3상의 전력이라고 가정을 할 때 10V의 제곱에 분의 PN 곱하기 G가 임피던스가 되더라. 퍼센트 임피던스.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복잡하니까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시험 칠 때마다 이렇게 유도해서 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오음법이고요.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란 EN분의 IN 곱하기 임피던스 100을 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말 그대로 100분율로 나타내지더라. 그런데 자, 분자와 분모에 EN을 곱하고 단위를 맞춰주니까 10V의 제곱에 PN, 여기 3상이에요. 3상 PN 곱하기 G가 되더라. 자,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한 단락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용량은 어떻게 나타내지겠냐? 자, 이제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에 EN을 곱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요거를 하지 않았네요. 아직까지 단락 전류와 단락 용량.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까지 알아봤죠. 자, 단락 전류를 알아보려고 해요. 단락 전류. 전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럼 전류는 I는 그래서 I는 R분의 E가 되는데, 교류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분의 E.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 임피던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어떤 식을 알고 있나요? 자,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곱하기 100이다. 여기 임피던스가 있네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이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잘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임피던스를 빼보겠습니다. 임피던스로 표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자, 그러면은 또 우변에 있는
IN 곱하기 100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분모로 바뀌죠. 그래서 100 곱하기 IN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자, 우변에 있는 역시 분모에 EN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EN이 되더라. 자, 이 전류가 뭐 단락 전류가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류가 임피던스 분의 E가 되겠죠. 자, 임피던스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E 이렇게 나타내면은, 자, 임피던스 분의 E,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E를 해서 이렇게, 자, 이러면 다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임피던스 분의 E가 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가로선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EN이 어때요? EN이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네요. 약분이 되고요. 번분수를 A분의 B분의 C니까 이것을 번분수는 B분의 AC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뭐가 IS가 이렇게 해서 단락 전류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듯이 단락 전류도 매번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락 전류의 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음법에 의한, 그래서 I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2가 되더라. 오음법에 의한 전류 계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곱하기 100으로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단위를 환산을 하니까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인 EN을 곱해서, 그러니까 10V의 제곱에 P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더라. 100 단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퍼센트로 나타내지더라. 이것이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그럼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단락 전류를 구하려고 보니까 전류는 R분의 V니까 교류 회로에서는 R 대신에 임피던스로 대입을 하면은 I는 임피던스 분의 E가 돼서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임피던스를 구해서, 이와 같이 임피던스를 구해서 분의 2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이 되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IS. 자, 이렇게 해서 단락 전류를 구해봤습니다. 그럼 용량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하게 가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에 역시 똑같은 숫자나 문자를 곱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N, 전격 전압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EN, 곱하기 EN. 자,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래서 IS 곱하기 PN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단락 용량이 되겠죠? PS,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EN, 전격 용량이 되겠죠. 전격 용량이 되더라.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이 되고요. 네 번째,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100 곱하기 PN이 되더라. 자, 이렇게 고장 계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네 가지 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좌표법이다. 이제 전력공학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전력공학 힘드네요 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대칭 좌표법인데, 이것을 힘들게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쉽게, 자,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 고장 계산은 세 가지 방법으로 고장 계산을, 즉 고장 전류와 단락
단락전류, 고장전류가 단락전류예요.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단락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각 상의 전압과 전류를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고장 계산은요, 각 상의 전압과 전류를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합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고장을 해석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성분인데 어떤 성분이냐? 각 상의 전압과 전류를 첫 번째 영상분, 두 번째 역상분, 세 번째 역상보다 정상을 먼저 할까요? 정상분, 이렇게 역상분. 자,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분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대칭자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분을 일반적으로 전압이면 V0, 전류면은 I0로 나타내고, 정상분은 V1, 전류는 I1, 역상분은 V2, 전류는 I2 해서 아래 첨자가 제로는 영상분을 말하고 원은 정상분, 투는 역상분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삼상평형 교류 전력은 또 360도에서 물리적으로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360 나누기 3 하니까 120도 각도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삼상평형 교류 성분에 있어서 전압이나 전류의 상간의 위상차가 120도더라. 자, 이것을 나타낸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벡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에 따라서 교재는 전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전류로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전류와 전압의 차이는 없습니다. 전류를 구해서 전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류 I 대신에 전압 V로 바꿔 놓으면은 똑같은 결과가 된다. 자,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A상의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C상의 전류는 120도의 위상차가 생기죠. 그럼 C상과 B상은 역시 120도의 위상차가 생기더라. 그리고 B상과 A상 역시 120도의 위상차가 생기더라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분에 어떻게 나누기로 했습니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누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분이니까 I0, 정상분이니까 I1, 역상분이니까 I2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각 상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C상도 해서 I0, I1, I2. 그래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B상도 I0,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누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성분에 있어서 직각삼각형에서 전압이나 전류 성분이 이와 같이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위상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전류나 전압을 수평면에 바로 투사를 한 그 길이 성분 어떻게 나타내면 되나요? 자, 이 성분은 전류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재에는 전류 성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높이 성분, 즉 X축 성분은 이 전류 I의 X축 성분은 I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축 성분은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I
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이 I 코사인 세타는 유효분, I 사인 세타는 무효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전류 I는 그래서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인데 자, I 사인 세타인데 무효 성분은 실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효 성분이 또 허수로 나타내니까 허수의 기본 단위인 J를 붙여서 I라는 전류는 유효 성분과 무효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 성분은 어때요? 크기 성분뿐만 아니라 위상 성분을 가지고 있죠. 위상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전류에 대한 위상각의 크기는 유효분이나 무효분이나 세타로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각에 대한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I가 단위 크기가 1이라고 한다면은 전류 I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세타 성분으로 위상 성분을 나타낸다. 자, 보겠습니다. 이 전류의 각 상의 영상분은 같습니다. 같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I0로 같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I1은 자, 여기 I1은 정상 성분 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은 정상 성분이고 시계 방향은 역상 성분이다. 그렇게 저하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면은 자, I1이 C상의 I1까지는 120도 변했더라. 120도. 자, 그래서 I1은 정상분이 어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의 각이 어때요? 교류의 전류나 전압 성분의 변화, 위치 성분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나타낸다. 그리고 세타는 각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도가 120도죠.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나타내는데 C상의 전류는 코사인 120도 플러스 J 사인 120도가 되더라. 자, 여기서 다시 C상에서 B상으로 가면은 다시 120도, 즉 240도가 바뀌었습니다. 240도로 바뀌었는데 자,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도는 코사인 240도 플러스 J 사인 24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사인 120도와 J 사인 120도를 어때요? 곱하면은 기준 벡터에서 120도로 변하죠. 그래서 이것을 회전 벡터의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A로 나타냅니다. A. 그래서 A는 코사인 120도 플러스 J 사인 세타인데 단위 벡터일 때 자, 그렇다면 코사인 120도가 얼마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더하기 J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회전 벡터 120도로 회전을 하는 회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회전 벡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각이 120도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가 각이 120도라면은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을 회전 벡터 A라고 하고 A가 곱해지면 120도로 이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I1이 C상으로 곱하기 A가 되니까 120도로 가더라. 그래서 C상의 I1은 C상의 I1 보겠습니다. C상의 I1은 자, 여기서 다시 쓰겠습니다. 어때요? A가 곱해진 I1이더라. A I1이 되더라. 자, 여기서
120도를 곱해진다면은 120도가 곱해져서 120도가 다시 이동을 하니까 A를 다시 한번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A를 한 번 더 곱하니까 A의 제곱을 곱해줬죠. 그래서 B상의 I1은 A 제곱의 I1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알게 되면 I2가 B의 상의 I2로 변하는 데는 마이너스 120도, 즉 상이 120도로 바뀌었으니까 곱하기 A가 되죠. 그래서 B상의 I2는 B상의 I2, I1과 I2가 되겠죠. A I2가 되겠습니다. 그럼 B상에서 C상으로 하는 데는 역시 A를 곱해서 120도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C상의 I2는 그래서 A의 제곱의 I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상을 이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그래서 A는 A상의 전류를 세 가지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I0 플러스 I1 플러스 I2가 되겠습니다. 그럼 B상은요, B상 보겠습니다. 어떻게? I0 플러스 A제곱 I1 플러스 AI2가 되겠죠. 그래서 I0 플러스 A의 제곱에 I1 플러스 A의 I2가 되겠습니다. C상은요, C상은 I0 플러스 AI1 플러스 A제곱의 I2죠. 그래서 I0 플러스 AI1 플러스 A제곱의 I2가 바로 세상 IA, IB, IC를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나타냈으니까 이쪽 그림은 필요 없죠. 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각 상의 전류를 각 성분별로도 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I0는, 자, 이것을 연립 방정식을 푸시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결과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더라. 그럼 I1은요, 정상분은요, 역시 평균치 3분의 1에 IA 플러스, 자, 팁을 가르쳐 드립니다. 정상분 하면서, 어때요? 정상분은 아래 첨자가 1로 나타내죠. 그래서 A의 일성 표현 안 해도 돼요. 일성의 IB 플러스. 자, 일성을 썼으니까 다음 IC에는 A의 제곱이 곱해져야 되겠네요. IC. 그리고 I2 역상분은 역시 평균치 3분의 1 곱하기 IA 플러스, 자, 첨자가 2가 곱해져, 2가 아래 첨자가 2니까 A의 역시 A도 자성. 그래서 IB 플러스 A의 I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상의 전류를 정상분과 역상분, 영상분 세 가지 성분으로 나타냈습니다. 전압은, 그죠? I를 V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상분을 알아봤고, 이제 영상분의 전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의 기본식은 유도 기전력 E는 단자전압 플러스 IA, RA 식이었죠. 자, 이게 발전기의 기본식이에요. 그런데 단자전압 V는요, E 마이너스 IA, RA가 되겠습니다. 이 발전기의 기본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물론 기억을 잘하고 계세요. 기억을 하시고, 전압의 상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타낼 때, 자, 팁을 가르쳐 드립니다. 팁에서 발전기는 물론 각 상에 있으니까 교류 발전기죠. 발전기는 발전기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정상분만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전압이니까 전압의 영상분, 역상분, 정상분, 역상분 세 가지 성분에서 유도 기전력, 여기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이 있는 것은 정상분만 유도 기전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A사항일 경우에 EA, 어때요? 마이너스, 여기서 IA, RA, 뭐, 임피던스 1, 그리고 I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RA가 어때요?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총칭적으로는 임피던스가 되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졌다. 그럼 영상분은요, 유도 기전력은 정상분밖에 없으니까 영상분과 역상분은 유도 기전력이 없어요. 자, 이 식에서 유도 기전력을 빼면 마이너스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분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G0, I0, 역상분도 마이너스 G2, I2가 발전기의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 자체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이제 고장의 형태별로 해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데도 빠지지 않고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의 어때요? 세 가지 성분으로 표시하는 방법. 다시 영상분으로서의 각 사항의 전압이나 전류를 표시하는 방법. 즉 대칭좌표법에 의한 전압과 전류의 성분 표시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발전기의 기본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은 이제 이 고장 해석이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해석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고입니다. 한 상에 지락 사고 발생을 했습니다. 한 상이 A 상이 땅에 닿았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땅에 닿았기 때문에 A상의 전압이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보시면은 IB가 어때요? 선이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IB가 제로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역시 IC가 어때요? 제로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은 IB와 IC는 같은데요, 제로로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선의 지락 사고일 때의 특징,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든 사항이 나타난다.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I0, I1, I2가 같은데요, 나타나기 때문에 제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유도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첫 번째 이제 지락 사고니까 뭐요? VA가 제로다라는 이 식을 가지고 고장 전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A가 그럼 V0 플러스 V1 플러스 V2가 되겠습니다. 자, V0, V1, V2에서 발전기의 식에서 V0, V1, V2가 있었죠. 그래서 발전기의 기본식이 V0에서 마이너스 G0, I0, V1, EA, 마이너스 G1, I1. 자, V2가 마이너스 G2, I2가 어때요? 제로가 된다는 거죠. VA가 제로. VA가 제로가 되네요. 제로식에서. 자, 그럼 EA를 중심으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A는 G0, I0 플러스 G1, I1 플러스 G2, I2로 정리가 되는데, 자, 위에서 I0, I1, I2가 같으니까 이 대표를 I0 지락전류
I0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1도 I0로 나타내고 I2도 I0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자, I0로 묶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G0, G1, G2가 EA가 돼서 자, 그럼 전류의 영상분은요, 어떻게 해요?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2A로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결과를 알았고, 그럼 IA는요, 고장전류 IA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가 있는데, 전류가 I0, I1, I2는 같더라. 그래서 I0로 대표할 수 있더라. 그럼 I1도 I0, I2도 I0니까 3배의 I0가 되더라. 그래서 IA는 3배의 I0. 자, 여기서 3배의 I0가 되고 3배의 I0가 G0 플러스 G1 플러스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2A가 돼서 고장전류 IA는 3 곱하기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2A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해서 고장전류를 계산했습니다. 어떨 때요? 한선에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고장전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고장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렵네요. 제가 시험 치면서 이렇게 전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어떻게요? 여기다가 더하면 되죠. I0는요.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2A가 되어서요. IA는요. 3배의 I0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때요? 다 정리가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고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의 지락사고 알아봤고, 두 번에 4번 승간 단락사고 또는 두 선의 단락살로, 승간 단락사고, 한상의 단락사고, 두 선의 단락살로 전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봤고 4. 승간 단락사고입니다. 자, 승간 단락사고니까 B상과 C상의 단락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척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이 IA가 어때요? IA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상을 보시면은 어때요? B상과 C상이 붙었으니까 전압이 제로 볼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VB와 VC는 같은데요. 제로로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 그럼 전류는요. IB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가겠죠.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IB는요. 마이너스 IC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유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 전압이 VA, VB, VC인데 VB와 VC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유추합니까? 각 성분을 나타낼 때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V1과 V2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도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결과식에서 또 다른 결과식을 기억해내는 방법입니다. IB와 IC가 같다. 역시 마찬가지죠. I1과 마이너스 I2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V1과 V2가 같다라는 이 조건에서 발전기의 기본식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1은
EA 마이너스 G1I1이요. V2 해서 마이너스 G2I2와 같은데요. 밑에 가만히 보니까 I1과 마이너스 I2가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I2는 마이너스 I1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G2 I2니까 I2 대신에 마이너스 I1을 대입을 하니까 G2 I1이 되더라. 그렇다면은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G1 I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니까 플러스 G1 I1이 되더라. 자, 그럼 공통으로 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항에서 같은 숫자나 문자가 있으면은 어때요?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I1, I1이 같으니까 그래서 I1으로 묶어내면은 G1 플러스 G2의 I1이 되더라. 뭐가요? 2A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I1은요. I1은 G2 플러스 G1 순서대로 바뀌어도 관계는 없어요. 더하기니까 G1 플러스 G2분의 2A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I2는요. I2는 I1은 마이너스 I2죠. 그래서 G1 플러스 G2분의 마이너스 2A 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재에서 보시면은 그래요. 그래서 영상 전류 I0 뭐 여기서 I1 마이너스 I2가 같더라.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분 I1이 G1 플러스 G2분의 2A가 되더라. 자, 이렇게 결과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상분 I2는 해서 G1 플러스 G2분의 마이너스 2A가 되더라 하는 것도 그림에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그러네 라는 것을 알아보셨고, 자, 한선의 단락사고를 있어서의 특징에서 한상의 단락사고, 두 선의 단락사고, 그래서 선간 단락사고 같은 말이다. 그럼 특징은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선이 땅에 닿는 지락사고에는 모든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 선의 단락 또는 한 상의 단락 시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요? 정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의 단락 사고가 되겠습니다. 삼상 단락사고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상이 다 붙었다는 거예요. 다 붙어버렸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걸 알 수가 있겠냐? VA, VB, VC가 같은데요. 제로로 같더라. 그래서 두 번째 V0, V1, V2가 역시 제로로 같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뭐를 발전기의 기본식을 대입합니다. 기본식을 대입을 하니까 V0와 V1은 제로가 되니까 G1, I1 G0, I0가 어때요? 제로가 돼서 I1이 제로가 되더라. 또 G2, I2가 제로가 돼서 I2도 제로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V1, 정상분 V1의 발전기 기본식은 EA 마이너스 G1 I1이 제로가 된다는 식에서 EA는 G1 I1이 되겠죠. 마이너스 G1 I1이 등호를 중심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I1이
G1분의 2A가 되더라. 삼상 단락식에 있어서의 정상 성분. 자, 그래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때요? 정상 성분만 존재한다. 존재하고 그 정상 전류는 어떻게 해요? G1분의 2A로 구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을 알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상 단락이 됐을 때 VA, VB, VC가 제로가 되고요. V0, V1, V2도 제로가 되어서 IA, 즉 I1 정상분은요, G1분의 2A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삼상 단락 사고를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삼상이 단락 사고가 되었을 때는 정상분이 존재하니까 정상 임피던스가 필요하다. 임피던스가 있어야지만 어때요? 사고 전류 IA상의 정상 성분을 G1분의 2A로 구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 전류가 존재할 경우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전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 Y결선과 델타 결선에서 Y결선을 접지했습니다. 접지해서 I0가 존재한다. 대지로. 자, I0가 존재하니까 각 성분이, 자, 여기서 I가 흘렀다면은, 그래서 고주파 성분이 I3 성분이 흘렀다면 I0는 I3 플러스 I3 플러스 I3가 돼서 3배의 I3가 흐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Y 결선이라 하더라도 접지가 되지 않았다면은 I3가 어때요? 흐르지 않았죠? 흐르지 않았으니까 I3 플러스 I3 플러스 I3 성분이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해서 고주파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하실 때 Y결선은 접지되었을 때 I0, 이 고주파 성분이에요. 고주파 성분 영상전류. 그래서 고주파 성분 영상전류가 접지가 되었을 때는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접지일 경우에는 I0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제로가 돼버리더라 라는 거죠. 어디로 나가질 않았잖아요. 그럼 제로가 된다는 거죠. 제로가 되지 않으면 나가버리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델타 결선에 있어서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그려져 있는 대로 IA3 3고주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IP3 고주파. 자, 이쪽으로 흘러가는 성분이 IAL. 그래서 선전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IAL, 자, 선전류는 IA3와 IP3의 차이가 되겠죠. 자, 참상 평형 교류 성분에서는, 자, V가 됐든 I가 됐든 제3 고주파가 각 상의 제3 고주파가 위상과 크기가 같다. 자,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다면은 각 상별로 그려보면은 확연히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자, 그래서 IA, 즉 A상의 3고주파 성분과 B상의 3고주파 성분의 차이가 IAL 승간 전류에 나타나는 고주파 성분이에요. 그런데 각 상의 제3고주파는 위상과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 내부에는 고주파가 순환하지만은 이 선에는 고주파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결선으로 중성점에 접지된 선로 및 접지선의 영상전류가 흐른다. Y결선 조건입니다. 어때요? 중성점에 접지된 선로. 중성점에 접지된 선로에서는 영상전류 I0가 흐른다. Y결선일지라도 비접지일 경우에는 제로가 된다. 중성점에서 제로가 되어서 영상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델타 결선일 경우에 영상전류는 델타 회로의 내부에 순환하면서 열로 소비돼요. 그리고 선로상에는 영상전류가 어때요? 각 상의 영상전류는 위상과 주파수와 크기가 같아서 빼버리면 제로가 된다. 영상전류가 선로에는 흐르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중성점 접지가 된 변압기의 권선이나 델타 결선으로 된 권선의 내부에서는 영상전류가 흐른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델타 결선으로 된 권선에서는 영상전류가, 즉 고주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틀린 거예요. 내부에는 존재하고 선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성점 접지 선로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 선로의 임피던스에서 선로 임피던스와 접지 임피던스 GN, 접지 임피던스 GN이네요. 자, 각 상별로 임피던스가 G라고 했으니까 영상 임피던스, 즉 대지로 흐르는 임피던스예요. 대지에서 전류가 흐를 때 임피던스. 그럼 전류가 각 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3선이 같이 걸려 있네요. 그래서 GN을 세 가닥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합이 뭐가 돼요? GN이 돼요. 병렬로 연결해서 세 가지를 합이, 이거 GN이 이 자체 값이 바뀌면 안 되죠. BN이 된다면은 이게 3GN이 됩니다. 3GN. 자, 병렬, 저항이,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서 같은 저항과 같은 임피던스일 때 합성 임피던스는 N분의 G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3GN으로 또 같아요. GN. 같아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G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 한 선로에 본다면은 G 플러스 3GN, G 플러스 3GN, G 플러스 3GN 이렇게 돼서 삼상 선로의 한 선의 합성 임피던스는 영상 땅으로 흐르는 임피던스는 G 플러스 3GN이 되더라. 그럼 정상 성분일 때는요, 땅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각 상의 임피던스가 정상 또는 방향이 반대되면 역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이나 역상 임피던스는요, 방향은 다를지라도 크기는 G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G1과 G2는 같은데요, 영상 임피던스보다 작습니다. 영상 임피던스 얼마인지는 몰라도
자, 정상이 지, 역상이 지인데 영상은 지에 3지n이 더해져 있다. 이만큼 더 크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G1과 G2는 같은데요. 영상 임피던스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와 어때요? 접지 임피던스와의 관계에서 땅으로 전류가 흐를 때 그리고 흐르지 않는 정상 상태일 때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는 대지 청전 용량과 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요? 자, 이게 3GN이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한 상에 뭐가 걸려 있나요? 대지 청전 용량인데 대지 청전 용량을 일반적으로는 CS라고 하는데 여기는 C로 하세요 했으니까 C가 대지 청전 용량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상, 자, C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G를 통해서 3GN으로 가더라. 뭐요? 접지 쪽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 그래서 먼저, 영상 임피던스. 자, 이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 G0, 땅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자, 계산을 해 보시면은 임피던스가 G 플러스 3GN과 어때요? 이 C가 병렬로 흘렸죠. 그래서 G 플러스 3GN의 임피던스가 JωC분의 1의 1과 병렬로 그렸으니까 합분의 곱으로 합성 임피던스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는 거야 아주 쉽죠. 많이 해봤죠.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게 된다면은 JωC 분의 JωC 곱하기 G 플러스 3GN 더하기 1분의 GωC 분의 G 플러스 3GN이 되니까 GωC가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JωC의 G 플러스 3GN 분의 G 플러스 3GN이 G0 땅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의 한 상에서 본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일 때, 흐르지 않았을 때, 땅으로 이게 흐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가지죠. 두 개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일 때는 G 플러스 G하고 요게 JωC가 병렬로 합해지는 것과 같죠. G 플러스 JωC분의 1분의 G 곱하기 JωC분의 1이 되더라.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그래서 JωC분의 JωCZ 플러스 1분의 JωC분의 G가 돼서 JωC를 약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JωCZ분의 G가 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일 때는 G1과 G2가 1 플러스 JωCZ분의 G가 되겠죠. 그래서 G1과 G2가 같다. 그런데 G0는 이렇게 되니까 C가 10의 마이너스 6성 이렇게 되죠. 작죠. 그래서 어때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정상적일 때 G1에 비례하는데 이 지락 사고가 발생할 때 G 플러스 3G1이 3G1에 비례를 하니까 G1과 G2가 같은데 G0보다 작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 크기 관계가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기사 30일 완성 그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과목에서의 제4장 고장 계산에 대한 이론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핵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